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아마존은 상장 후 주가가 2311배 상승이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아직도 그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아마존의 연평균 순수익 성장률이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저장기투가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자 저장기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장기투는 제 2의 아마존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은 기업이 바로 쇼피파이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쇼피파이도 2015년 상장 후 지금까지 42배라는 엄청난 주가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장기투는 제2의 아마존을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쇼피파이는 성장성만 충분히 받쳐준다면 2311배 성장이라는 아마존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쇼피파이라는 기업을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쇼피파이가 제2의 아마존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쇼피파이는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종 템플릿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온라인 결제 서비스, 대출, 마케팅 지원, 물류대행. 물류대행은 물건 보관 후 배송 처리를 대신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 주문관리 등의 여러가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제공하고 거기에 네이버페이를 달아서 온라인 결제를 도와주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자신들의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품을 클릭 몇 분만으로 아마존이나 이베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쇼피파이는 자신들이 직접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상인들로부터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쇼피파이의 수수료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독 솔루션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수익 모델입니다. 구독료는 한 달에 $29부터 시작하는데 상인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싼 구독료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료가 비쌀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원 계정의 수, 카드 수수료, 전문 보고 기능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뒤 설명하겠지만 구독 솔루션에서 나오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다음은 머천트 솔루션인데요. 머천트 솔루션은 구독료를 지불하는 고객들에게 여러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수익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결제 시스템, 마케팅 지원, 펀딩 같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머천트 솔루션은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 우리가 흔히 포스기라고 부르는 오프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온라인 판매 지원에서 시작한 비즈니스를 오프라인 판매 지원이라는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스퀘어라는 기업은 오프라인 카드 결제 대행에서 시작한 비즈니스를 온라인 판매 지원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두 기업 간의 사업 영역이 겹쳐서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장기투 포트폴리오에는 두 기업 모두 담겨 있긴 합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전체 규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상거래 중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상거래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연평균 10% 이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쇼피파이는 지금의 점유율만 유지하더라도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말이 되는데 쇼피파이는 지금의 점유율 유지 정도가 아니라 점유율을 갈수록 높여가고만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잘 돼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쇼피파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입니까? 거대 기업의 힘을 이용해서 납품가를 후려치거나 출혈 경쟁으로 경쟁자들을 다 말려 죽인 뒤 독점이 형성되면 다시 가격을 올리는 방식의 아마존식 경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임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마존도 쇼피파이와 비슷한 판매자들의 성장을 돕는 풀필먼트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긴 합니다.
쇼피파이는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하죠. 매출 총 이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라 해봤자 적어도 구독 솔루션에서는 서버를 굴리는 비용이 거의 전부일 테니 말입니다. 조금 뒤 설명하겠지만 구독 솔루션의 매출 총 이익률은 82%에 육박합니다. 물론 판매자의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머천트 솔루션의 매출 총 이익률은 44%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총 이익률은 53% 정도이나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참고로 매출 대비 순수익률 넷 인컴 마진이 46%라는 점이 어마무시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함정이 있는 부분이니 이 역시 조금 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쇼피파이도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트래픽의 부재입니다. 아마존 사이트에 판매자가 입점을 한다면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쇼핑몰에 엄청난 수 고객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판매자와 물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홀로 개설한 온라인몰에는 날파리만 날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구석진 골목길 상점과 백화점 입점 상점의 트래픽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밀어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온라인 상거래를 꽉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쇼피파이 측에서 다양한 머천트 솔루션을 통해서 마케팅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트래픽이 아마존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쇼피파이 자체가 아마존이나 네이버처럼 사람을 모으는 플랫폼이 아니니 말입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20일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쇼피파이와 구글의 협업 소식입니다. 구글의 트래픽을 쇼피파이의 개별 쇼핑몰에 넘겨준다는 내용인데 구글 검색뿐만 아니라 이미지, 렌즈, 유튜브에서까지 쇼피파이의 쇼핑몰이 검색이 되고 이를 밀어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검색 후 쿠팡과 비교해서 싼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국룰이 된 지 오래입니다. 미국에서도 구글 검색으로 쇼피파이 쇼핑몰을 둘러본 뒤 아마존과 비교해서 싼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미국의 룰이 된다면 쇼피파이도 아마존에 비빌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은 아마존과 비교하자면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전자상거래에서는 월마트나 이베이보다는 높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전년 동기 대비 50% 정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은 코로나19 특수로 성장률이 100%에 달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2분기에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인 2021년 1분기 실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매출은 3억 2,06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을 했고 머천트 매출은 6억 6,79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성장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9억 8,86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를 했습니다. 머천트 매출이 전체 매출을 하드캐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구독 매출 총 이익률은 82%,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죠. 머천트 매출 총 이익률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 44%로 전체 매출 총 이익률은 53%입니다. 전년 동기에는 구독 매출 총 이익률이 79%, 머천트 매출 총 이익률이 38%, 그리고 전체 매출 총 이익률이 45%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의 질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이 100% 성장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신호인데 매출 총 이익률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실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12%인데 매출 대비
순수익률이 127%라는 갸우뚱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바로 Unrealized Gain on Equity and Other Investment 항목의 투자에 대한 미실현 손익 때문인데, 쇼피파이가 어펌이라는 할부대출 금융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나온 미실현 이익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 때문에 조금 전 설명했던 TTM 기준, 지난 12개월 기준이죠. 단기 순이익률이 46%라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특출났던 이번 분기의 Unrealized Gain on Equity and Other Investment 항목을 제외하고 TTM 기준으로 단기 순수익률을 계산해보니 대략 10%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섹터 평균값이 5%인 것을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래거나 저래거나 일단 돈을 많이 번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투자도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하는 사업과 아주 밀접한 사업인 금융기업 쪽에 투자를 해서 나온 수익이니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 장기투가 이전에 만든 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비교를 하는 김에 저 장기투가 쇼피파이와 사업 영역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알리바바, 이베이, 스퀘어도 추가를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6,700억 달러로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은 알리바바 5,882억 달러, 쇼피파이 1,511억 달러, 스퀘어 933억 달러, 이베이 405억 달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쇼피파이의 시가총액이 하나로 170조 원이 넘기에 100조 원으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보다 큰 규모의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의 수는 스퀘어 다음으로 작은 7,000명밖에 되지 않기에 조직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플랫폼 기업답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투자로 인한 수익 같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비공식적 회계 지표인 농갭 수치로 PE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TM 기준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쇼피파이가 210배의 PER로 가장 높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PER이란 현재의 주가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즉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미래에 PER이 줄어든다는 말은 미래에 순수익 성장이 이루어지겠다고 예측을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쇼피파이의 밸류에이션은 다른 비슷한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고평가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예상 PER이 줄어드는 추세를 봤을 때 시장에서는 쇼피파이의 수익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2021년 예측치인 FI1의 PER인 276 나누기 FI3의 PER인 143을 해보면 1.93이 나옵니다. 이 말은 2년 동안 순수익 성장률이 93%가 예상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에는 140배가 넘는 PER로 만약에 쇼피파이의 성장성이 꺾이게 된다면 주가는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마존의 성장률도 어마무시합니다. FI1의 PER이 59인데 FI3의 PER이 32로 예상되므로 2년 동안 84% 순수익 성장이 예상된다는 뜻이니 말입니다. 또한 주가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PSR 지표도 42배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PSR이나 PER 지표로만 속단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주가가 매출과 순수익 대비 고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기업이 가진 자본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PBR은 아마존과 비슷한 수치인 16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나
이베이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로서 이를 보더라도 역시나 주가가 자본에 비해서도 고평가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매우 훌륭합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11.8%이고 유동 비율은 17.13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건강한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말은 쇼피파이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잠깐 회사가 힘들어져도 버텨낼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내가 가진 돈 대비 빌린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에 가까운 아마존은 내가 가진 돈만큼 대출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 정도 수치도 상당히 건강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피파이는 내가 가진 돈의 고작 11%만 대출이라는 의미이니 대출이 엄청나게 조금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런트 레이쇼, 유동 비율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유동 부채를 1년 동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 자산으로 나눠준 값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17이라는 말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보다 17배나 많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적어도 1년 안에 기업이 망할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사에 현금이 많기에 각종 투자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마존의 유동 비율인 1이라는 수치도 그리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과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똑같다는 말이니 말입니다. 참고로 유동 비율은 2를 황금 유동 비율이라고 평가합니다. 여기까지 저 장기2 총평을 내려보겠습니다. 성장성은 과거에도 훌륭했고 미래에도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회사의 재무는 굉장히 건강하므로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기다리면 큰 결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장기2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맹신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쇼피파이의 향후 매출 예상치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상 매출이 적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수치는 그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평균 수치일 뿐이니 말입니다. 다만 막연한 감에 의존한 투자보다는 더 나은 객관적 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 저 장기2는 성장주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 RPS 곱하기 PSR이라는 산식을 사용합니다. 이 표의 빨간 박스에 나와 있는 수치가 예상 RPS인데 여기에 프리미엄인 PSR을 곱해주면 예상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예상 PSR 수치는 과거에 쇼피파이에게 부여됐던 PSR 수치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13에서 44까지 다양한 프리미엄이 부여됐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몇 가지 경우 수를 생각해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예상 PSR이 그러니까 예상 프리미엄이 20배가 부여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쇼피파이에게 20배의 PSR 프리미엄은 지금의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먼 미래를 보면 주가는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실적의 상승이 반토막 난 프리미엄을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상 RPS가 예상대로 나와준다는 가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보다 프리미엄이 50% 사라진다고 가정한 예상 PSR을 30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예상 주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미엄이 50%가 사라졌어도 먼 미래를 보면 예상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도 쇼피파이에게 계속 지금과 비슷한 프리미엄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환상적인 수치인데요. 저 장기2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쇼피파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의 장기2였습니다.